나머지 디테일한 부분 앞에 세 원장님께서 거의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발목 터널 증후군의 경우에 악화인자가 기본적으로 충격이 상당히 크게 악화인자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발의 쿠션 등을 체크를 해보시고 이제 발바닥에 충격이 많이 가지 않게 혹은 발목에 충격이 많이 가지 않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2차적인 관리상으로는 혈액순환을 도모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야간에 특히 이제 자기 전에 이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족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마사지를 한다거나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자분의 경우에 또 외상 이후에 특히나 더 악화됐다고 그 전에는 증상이 없다가 악화됐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서 한방에서 이제 어혈의 문제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혈액순환을 도모하고 어혈을 제거하는 보조적인 치료들을 도모하는 게 이제 이 병이 만성적으로 고착화되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발만 그렇다고 하셨을 때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발목 터널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이제 협착증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도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협착증 외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피부 분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피부 분절이라는 게 뭐냐면 척수 신경 자체가 어떤 피부의 특정 부분에 영역을 지배한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발바닥 쪽에 신경을 지배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요추 5번이라든가 아니면 천추 1번, 2번 이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허리 쪽 척추 신경이 눌린 거다 이런 경우에도 발바닥이 분명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침 치료 그리고 그 외에 한약 치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한약 처방 자체에 있어서 독활기생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이 독활기생탕이라는 처방은 간장과 신장의 기운이 떨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지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나타나는 허리 통증이라든가 무릎 통증, 발 통증 그리고 그런 신경 계열들의 통증들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처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처방들을 같이 복용을 하셨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의원에서 침 치료, 뜸 치료 이런 것들 외에 추나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이제 양방병원에서는 보통 도수 치료라고 많이 시행을 하긴 하는데요. 이 추나요법은 양방이 도수요법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각각의 척추 쪽에 뭉쳐진 근육이라든가 뼈를 제대로 맞춰줌으로 해서 모든 사지 말단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추나요법 같은 경우에는 올해 혹은 내년쯤에는 정말 건강보험으로 진입을 합니다.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도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제 협착증이 있으시다든가 발목 터널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 한의원 내원하셔서 침 치료, 그리고 약 치료, 더불어서 추나 치료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면 보통 MRI나 이런 것으로 찍어봤을 때 꼭 수술이 필요하시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한의원 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앞에서 박지원 원장님이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셔갖고 제가 뭐 더 얼마나 붙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한의원에 왔을 때 저리다, 뭐 감각이 이상하다, 뭐 남의 살 같다, 뭐 화끈화끈하다, 뭐 찌릿찌릿하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모래를 바른 것 같다, 뭐 붕 뜬 것 같다, 뭐 스펀지를 바른 것 같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리거나 이상 감각을 호소할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봐요. 우선 신경이 눌렸느냐 아니면은 순환이 잘 안 되느냐. 이분의 여타 다른 증상들을 참고를 해서 신경이 눌린 경우에는 그 눌린 신경을 풀어주는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순환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순환을 좀 풀어주는 치료를 하죠. 그 시청자분께서 이제 여쭤본 증상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박지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목 터널 증후군이 가장 유사할 것 같은데요. 뭐 한의원에서 어떻게 치료하느냐 결국은 요 아까 박지원 원장님 겁니다 이게. 여기로 이렇게 신경하고 혈관 뭐 이게 이렇게 쭉 내려가서 발바닥 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눌리는 거예요. 그럼 이 눌리는 부분을 이렇게 눌리는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면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한의원에서 이 부분, 요 눌리는 부분, 이게 발목 터널이라고 하고 여기서 눌리니까 우리 손목 터널 증후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발목 터널에서 이제 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이 눌리는 부분을 풀어주면 해결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침을 놓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요걸 풀어주는 약침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뜸 치료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침 치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주고 뭐 집에서는 이 부분을 좀 풀어주는 마사지 치료를 하거나 좀 핫팩, 찜질 치료 같은 걸 해주시면 여기 좀 눌려 있는 부분이 풀어지기 때문에 증상이 좀 많이 호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신경이 눌린 거 말고 이제 순환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화재불안 증후군 같은 경우 환자분들이 특징적으로 낮에는 좀 괜찮다가 밤에 잘라 그러면 발바닥이 저리고 뭐 화끈거리고 자꾸 움직여줘야지 편하기 때문에 못 주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특히 이제 노인분들이나 좀 약간 아니면 신경이 예민한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약간 좀 신경이 예민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노인성으로 다리 밑으로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치료, 뭐 한약을 쓴다든가 이거 한약 효과 좋습니다. 한약을 쓴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약침 치료, 그다음에 이럴 때는 이 발목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복부를 좀 따뜻하게 해주거나 해서 다리 쪽의 순환을 좀 왕성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해주시면 이런 발바닥의 이상 증상은 좀 치료가 되실 겁니다.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갖고 문의하시고 꼭 한약 같이 쓰시면 좋은 효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발 저린 것 때문에 따로 치료도 받으셨나요? 네, 병원에서 치료 받았거든요. 아, 치료받고 호전을 좀 보고 계시고요. 네, 호전을 받는데, 네. 그 허리를 조금, 저번에 한 몇 달 전에 허리를 좀 다쳤는데, 네네. 그때부터 발바닥이 슬슬 저리기 시작하는데요. 허리는 안 아프신가요, 지금? 허리는 좀 오래 있으면 좀 아프고, 네. 발 말고 다른 데 저린 데는 없으세요? 네, 아, 발만 저리신 거예요? 네, 네. 일단은 발 저림과 관련해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한 가지는 허리 협착증이고요. 협착증. 네, 두 번째는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둘 다 발이 저린 게 특징이라서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 병원에서는 네. 그 골절 마디병원에서는 협착증이라고 하던데요. 아, 전에 다른 데서 협착증이라는 설명 이미 듣고 오셨죠? 예. 협착증은 갖고 있는 증상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디스크나 예. 이런 거랑 또 다르게 허리를 예. 숙일 때보다 젖힐 때 증상이 더 생긴다든지 밖에서 예. 오래 걷기 힘들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데 혹시 그런 증상을 갖고 계신가요? 잘 안 들리는데. 아, 예, 예. 제가 다시 한번 지금 TV 앞에 계신가요? 아니, 지금. 아, TV를 보고 계신 건 아니고요. 예, 아, 전화로만 지금 상담 중이신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협착증일 때 가장 흔하게 네. 나타나는 증상 중에요. 발이 저린 거 외에 오래 걷기가 힘들다거나 허리를 뒤로 젖혔을 때 증상이 더 생긴다거나 계단을 내려올 때 아프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려올 때게 좀 불편한데요. 아, 계단 내려올 때가 더 불편하시군요. 예, 예. 오래 걷기가 힘든 증상도 있으신가요? 그렇게는 잘 모르시겠고요. 예,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제가 지금 지게차를 하거든요. 네네 지게차 좀. 오래 앉아 계시겠네요. 그러면 예,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길죠. 앉고. 아무래도 그렇죠. 큰 지게차를 해가지고. 그래요. 예. 제가 네.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저희가 협착증을 우선 감별할 때 저희가 네. 쉽게 사진을 당연히 MRI나 이런 사진을 찍어가지고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저희가 네. 그 협착증이 의심되는 환자분들이 왔을 때 저희가 쉽게 해보는 검사 중에 롬버그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자료 화면을 화면에 보낼 텐데 나중에 이제 저희 프로그램 다시 보기를 통하셔가지고 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다시 보시면서 혹시 본인이 네.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쉬울 거예요. 제가 말로 설명을 네. 하자면 두 발을 모은 상태에서 팔을 딱 몸에 붙여가지고 눈을 감아가지고 이때 얼마나 잘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를 보는 검사인데요. 이게 원래는 손해나 이런 균형을 기능이 잘 유지가 되는지를 보는 검사인데 협착 때문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오래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검사를 그래요? 해가지고 균형을 잘 잡은다 그러면 아니, 협착증을 근데 이거 네.
수술을 해야 돼요? 아니요, 아직 그건 모르죠. 일단은 협착증이 얼마나 심한 상태인지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만 저린 거 가지고 수술을 무작정 하진 않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 네. 협착증 외에 다른 질환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지금 전화를 이렇게 연결된 김에 한번 제 설명을 듣고 한번 따라해 보실 필요도 있는데요. 이제 발목 터널 증후군일 때 또 증상들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발을 발목 접는다고요? 터널 증후군.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우리가 네. 발에 보면은 이 발의 안쪽에 이게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중에 영상을 그래요? 꼭 다시 한번 보세요. 발목 안쪽에서 네. 특히 신경이 눌리면 발바닥이 이상한 느낌들이 많이 와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여기 발바닥이 좀 발바닥이 제일 많이 불편하신 거잖아요. 네, 발목 발바닥이- 안쪽을 손으로 두드렸을 때 그 증상이 더 심해지는지를 확인하면요. 이거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갈퀴발이라고 해가지고요. 발목 터널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특징적인 발 모양이 잘 나타납니다. 어떤 말이냐면 발이 마치 발가락으로 바닥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끝에가 이렇게 모아지는, 손으로 말하면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형태의 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신경이 여기서 눌린 거랑 이 위에서 지배받는 신경이랑 달라서 그런 건데 그 발가락의 특징적인 형태 때문에 그걸 가지고도 우리가 이분은 발목 터널 증후군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치료나 이런 거는 이제 저희 다음 원장님들이 설명을 또 해주실 건데 한번 영상을 꼭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본인 예. 이렇게 저희 자료를 통해 가지고 어느 쪽에 더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추측을 하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근데 네. 한 3개월 전에 일하다 다쳐가지고 지금 병원에 네네. 했는데 네네. 그 다치기 전에는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치고 나서 병원에서 허리에 지방이 쌓였다고 그 신경이 건든다고. 네네네. 협착증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인대가 두꺼워져가지고 그것 누르고 때문에 있다고. 그렇다고 하던데요. 예. 일반적으로 그 허리에 있는 황색인대가 두꺼워져가지고 보통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건데요. 이제 본인의 어휘력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들을 하십니다. 발바닥이 버근버근해요. 스펀지 위에 걷는 것 같아요. 저학들 위를 걷는 것 같아요. 쥐가 나는 것 같아요. 발바닥의 느낌을 고소하는데. 그러니까 막 지나는 것 같이 발바닥이 네네. 그렇게 호소를 지금 하고 계시죠? 버리고 막 그래요. 네, 제가 볼 때 협착증의 가능성도 있고 발목 터널 증후군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가까운 한의원 가시면은 이거 한의원 주로 많이 보는 질환이거든요. 감별도 잘 받으실 수 있고. 한의원에서 보는 한의원에서 거예요? 이거 많이 봅니다. 네, 수술 안 하고도 많이 보니까요. 네, 수술할 경우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원장님이 또 설명을 더 해주실 거예요. 저희 자료화면 꼭 다시 보시고 또 필요하면 가까운 한의원에서 꼭 또는 한방병원에서 그 진료 받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